스몰캡 연구소 시간입니다.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이제 뭐 한 해가 거의 다 갔어요. 네. 네. 이 스몰캡 연구소 시간에 많은 종목군들을 그동안에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, 네. 한번 좀 결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먼저 이 종목군들 하나하나 이제 뭐 분야를 정해서 뭐 탑픽 종목을 한번 뽑아보는 그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, 그동안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.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2016년 내년을 준비하는 그 기업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2016년에 이제 유망한 스몰캡을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한번 점수를 좀 매겨봤습니다. 제가 이제 바라보는 세 가지 탑픽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내년에 가장 좀 유명한 종목은 국보 디자인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원개발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삼영무역, 이렇게 세 종목이 내년에 탑픽 종목이 좀 될 것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전구에 불이 다 켜졌는데 삼영무역만 이제 4개가 켜지고 국보 디자인과 동원개발 이렇게 5개씩 불이 켜졌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죠? 네, 우선은 첫 번째인 이제 국보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내년에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밸류에이션 지표는 사실 뭐 절대적인 수치로 딱 나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PER이나 이제 PBR, 자산 가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PBR 요 가치가 절대적으로 좀 가장 낮은 업체들이 바로 탑픽이 좀 될 수 있겠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우선은 국보 디자인은 2016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8.12배 정도가 좀 나오는 회사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보 디자인이나 이제 동원개발 이런 업체들이 다 건자재 건설주들입니다. 네.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섹터라고 공통점으로 좀 찾을 수 있겠고, 특히나 이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제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, 단순하게 이제 PER 8배가 아니라 회사 재무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. 이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대략 227억 원 정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단기금융예치금이 대략적으로 552억 원 정도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6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 가치만 대략적으로 779억 원 정도 한다. 그러면 이제 2016년 기준으로 PER 기준 8배지만 사실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,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금만 빼면 거의 영업 가치를 거의 600억 정도밖에 평가를 못 해주고 있는 회사다. 그러면 이 회사가 연간 내주는 순이익이 대략 1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 PER로 보면 6배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,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건자재나 건설 시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감안해도 6배는 굉장히 좀 싼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, 그래서 내년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주택 경기 회복세 여기다 리모델링 성장에 또 수혜도 예상이 되고, 사실상 뭐 상반기 정도에는 수익성이 좀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또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국보 디자인이 1등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, 동원개발이나 삼영무역도 어쨌든 그래도 전고가 많이 불이 졌거든요. 네. 여기서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동원개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, 동원개발이 뭐 2위로 지금 적어드렸지만 사실 이 회사가 뭐 전체 종목 중에서는 가장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, 특히나 PER 기준으로 보면 거의 4배 수준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건자재나 건설업황들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PER 4배는 사실 뭐 박앤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, 특히나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,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는 성장성 기준으로 한번 보죠. 네. 내년에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뽑아볼까요? 네, 성장성은 뭐 스몰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성장성 측면에서는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바텍을 들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나스미디어, 세 번째로는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스몰캡 연구소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던 FTN이라는 회사가 이제 10월 19일 날 방송을 좀 해드렸었는데, 요 세 종목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내년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뭐 점수로 보면 다 100점씩이에요. 네. 지금 다
5개 전국에 불이 다 들어왔는데, 자, 이 중에서도 지금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을 뽑으라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네. 우선은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을 빼면 성장성을 사실 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의 이제 치과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는 이제 바텍이라는 회사가 내년에 가장 성장성이 좀 높은 업체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인구 13억 명만 해도 사실 성장성을 굉장히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굉장히 좀 강했던 업체가 바로 오스테미플란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했습니다.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오스테미플란트의 뭐 성장성이라고 하면 사실 중국인들의 이 개수를 뭐 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증권사 직원들끼리는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산업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바텍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중국 쪽에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을 좀 추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진단 영상기기는 2015년에 한 8조 원 시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대략적으로 한 80억 달러 수준이고요.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략 9조 원 시장이 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연평균 성장은 거의 13.7%. 바텍이 이제 치과용 영상 의료기기 회사를 의료기기 기기를 좀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평균 13%의 중국 13억 인구에 대한 산업 성장성, 전방 산업을 좀 영위를 해본다면 앞으로 프리미엄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다. 그리고 뭐 3분기도 서프라이즈 실적, 그리고 2분기도 올해 내내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도 실적 기반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, 뭐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실적 성장성,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기대되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1, 2, 3분기 다 실적 좋았고 4분기는 또 계절적인 성수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네. 된다라는 그 증권가의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. 여기다가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도 있어서 이런 수혜까지도 또 기대가 되는 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템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?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? 네. 아이템 기준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. 흥국 F&B라는 회사가 내년에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미스터블루 그리고 한국 맥널티 이런 업체들이 아이템 기준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내년의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세 종목 지금 전국에도 불이 흥국 F&B, 미스터블루는 5개가 켜졌고 네. 그리고 한국 맥널티 종목은 4개의 전구가 켜졌는데요. 이 중에서 가장 볼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? 네, 가장 볼만한 종목은 이제 흥국 F&B를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세 종목 다 굉장히 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. 따끈따끈한 기업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성장 시제로 가는 게 이제 내년이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굉장히 좀 색다르거나 우리가 평소에 좀 접하지 못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다. 이 관점으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. 우선은 흥국 F&B는 사실 음식료 업체입니다. 음식료 업체고 이제 착즙 주스라고 해서 카페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카페베네나 이런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에 착즙 주스 ODM 원료들을 생산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인 이유는 제가 표를 좀 들고 왔습니다. 사업 구조의 유통망을 좀 보면 이 회사는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성이 좀 크게 그리고 아이템이 굉장히 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우선 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벤더 자체가 이제 SPC 그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SPC 그룹인데 그 그룹에 이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게 가장 매출 비중이 크고요. 그리고 뭐 스타벅스 그리고 할리스, 카페베네, 파스쿠치 이런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업체들의 모두 착즙 주스와 이제 스무디 ODM 물량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데다가 이제 최근에 뭐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ODM 또 업체입니다. ODM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벤더를 통해서 이 아이템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안정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전방 섹터인 이제 SPC 그룹이나 뭐 스타벅스 이런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좀 출점 수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대로 반사이익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.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호예술 물량도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한해서 투자 포인트가 좀 맞춰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바라볼 수 있는
있는 아이템 측면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성수기 네.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내년에 뭐 정상화 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역시 아이템 측면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그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업황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? 어떤 네. 종목 볼 수 있을까요? 자, 업황 측면에서는 사실 뭐 업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실적을 잘 내주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뉴트리바이오텍이라는 업체가 뭐 최근에 주가 수준이 굉장히 좋은데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좀 꼽힐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네오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스맥스 BTI 이 세 종목을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세 종목의 전구가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. 네.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투자 매력이 있는 한 종목 골라볼까요? 네, 사실 뭐 업황은 다 실적 좋은 겁니다. 실적 좋은 거고 특히나 가장 좋은 게 뭐 놀라울 정도로 좋은 게 바로 뉴트리바이오텍이다. 사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업황 측면에서는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른데 뭐 이거는 사실 분기 실적을 표로만 보여드려도 사실 얼마나 지금 실적을 잘 찍어주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뉴트리바이오텍이 분기별 매출액 추이를 제가 간단하게 좀 표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2014년도부터만 봐도 통상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보면 한 100억씩 매출을 좀 해주다가 올해부터 이익이 터지기 시작했으면 특히나 매출이 급격하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 3분기에는 201억 원, 2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.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기별 100억 원 정도 찍어줬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그로스가 100% 이상씩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2016년에 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측면이 있다.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성장성이나 이제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많이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단점입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PER의 구조를 보면 이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EPS라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온다면 PER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바라보자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네. 그 말씀이시네요. 자, 이렇게 한 12종목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네. 이 중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한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요? 네, 2016년에 이제 가장 유망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선정한 부분들로 보면 이제 흥국 F&B가 2016년에 가장 업사이드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 지금 급격하게 좀 진출 출점을 확대하고 있는 이제 SPC 그룹 파리바게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SPC 그룹의 매출이 가장 크고요. 그리고 뭐 스타벅스나 이제 카페베나 이런 이제 국내 다양한 카페 매출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보유해수 물량이 다 풀렸다는 점, 이 부분들이 가장 좀 매력적이다.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이다.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뭐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린다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잠깐 좀 띄워주시면,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, 특히나 보유해수 물량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주가 수준이 지금 영위가 되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제가 산정한 목표 주가는 PL 40배를 적용했습니다. 40배가 예전에 SPC 그룹의 밀가루를 담당하고 있는 삼릭식품이 40배를 좀 받았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하면 충분히 조금 이제 약간의 좀 프리미엄을 굉장히 좀 많이 부여한 부분들인데 6만 원 정도 목표가가 좀 나옵니다. 그래서 2016년 내년까지 꾸준히 좀 홀딩을 한다면 요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. 좀 이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탑픽으로 흥국 F&B를 좀 선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뭐 2배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스몰캡 연구소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